이 적혈구에 비해 가지고 이런 너무 많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혈액 검사하면 백혈구 분획 검사라고 있습니다. 백혈구가 총 몇 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백혈구 안에 요런 놈들이 몇 개 있더라 이렇게 나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보시고 혈액 검사했는데 이 결과가 뭔 말 하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의사 선생님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또 자세하게 또 설명을 못 해주는 분도 있으니까. 자, 요 중성구는 특징이 대체로 미생물, 그러니까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이런 것들을 직접 잡아먹어요. 직접 잡아먹는 게 요게 그 중성구고, 또 그 다음에 여기 단핵구, 요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잡아먹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비율이 제일 많아요. 거의 절반 이상 차지합니다. 한 5, 6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은 것들이 여기 림프구, 한 2, 30% 정도 돼요. 림프구는 좀 작아요, 크기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호산구, 그 다음에 여기 단핵구, 이런 것들은 뭐 한 3%, 4%,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일 적은 것이 호염기구입니다. 호염기구. 그 다음에 호산구는 주로 뭐하고 관련이 많냐? 알레르기. 천식이나 알레르기. 그 다음에 기생충하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상구가 한 10%가 넘었다. 5%, 10%막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원래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알레르기가 악화됐구나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기생충 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저기 혈액 검사했는데 호상구가 막 상당히 높아. 4%가 훨씬 넘어요. 그러면은 빨리 가가지고 그 구충제 온 가족이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호염기구는 이제 히스타민, 요 가려움증 일으키는 염증에 그 반응하는 요 히스타민하고 관계되고, 요 림프구는 또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림프구는 T세포하고 B세포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단핵구는 아까 대식세포 막 이런 거라 그랬죠. 막 가서 잡아먹는 거. 말 그대로 이름만 해도 약간 잘 잡아먹을 것 같긴 하죠. 자, 요거를 실제 이제 혈액 검사해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보세요. 적혈구가 제일 많죠? 예, 이런 백혈구 숫자 다 합한 것보다 거의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래서 딱 혈액 검사해서 쫙 펴봤는데 이 적혈구에 비해 가지고 이런 백혈구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진짜 백혈병하고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 조금씩 있는데 뭐 하나가 너무 많아. 예를 들어서 뭐 단핵세포가 너무 많아. 요런 애들은 비율이 일정하게 좀 정해져 있는데 너무 얘들만 많아. 그리고 뭐 호중구만 너무 많아. 그런 것도 문제가 돼요. 하나만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혈구와의 비율이 중요하고 다양성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크기가 또 너무 커도 안 됩니다. 너무 크거나 너무 작아도 이 지금 면역이 좀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혈액에서 그 면역이 떨어졌다고 확인이 되면 이게 자꾸 그 백혈병 쪽으로 가게 될, 혈액암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많죠. 요거는 백혈구 정상 수치가 보통 한 4천에서 10,000 이렇게 봅니다. 그럼 10,000 넘으면 어떻게 되냐? 10,000 넘으면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특히 급성염증. 만성염증은 이렇게 백혈구 수치가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급성염증은 많이 올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4,000 밑으로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3,500, 뭐 3,700 이런 게 아니라 2,000 이하, 1,000 이하 막 이렇게 떨어지기도 해요. 그런 경우는 확실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4,000이면 괜찮고 3,950이면 나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번만 딱 계산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3,900이니까 면역이 떨어졌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한 번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다른 증상이 있는 거를 감안해 가지고 요거를 해석을 해야 되고요. 이럴 수는 있습니다. 지금 쟀는데 3,900이었는데 몇 달 있다가 재보니까 뭐 3,000이야. 그 다음에 또 재보니까 뭐 2,000이야. 자꾸 이렇게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런 경우는 실제로 그 백혈구를 만든 데가 어디라 그랬죠? 골수.
골수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아까 호중구가 한 5, 60% 된다고 그랬죠? 실제 호중구가 만약에 90% 이상 많아졌다. 그러면은 급성염증이 있는 겁니다. 림프구, 림프구가 한 2, 30% 된다고 했는데 아이들은 림프구가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아주 어릴 때는 림프구가 호중구보다 더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 검사 결과를 가지고 림프구가 40%가 넘는다. 문제 안 됩니다. 대부분. 단핵구가 그 다음이고 호산구, 호염기구가 제일 작죠. 요게 우리 그 몸에 있는 백혈구들, 대표적인 면역 세포들이죠. 자, 요게 골수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림프 이 백혈구 중에서 이제 림프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애들이 있고 또 원래 태어날 때부터 아예 선천적으로 경찰로 타고난 아이들도 또 따로 있습니다. 자, 비정상 백혈구를 한번 보세요. 저기 급성 골수성 백혈병입니다. 이건 조금 그 나이 드신 분이겠죠? 세포 획이 너무 크죠. 덩치도 크고 똑같은 애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은 이제 이거는 백혈병이 되는 거죠. 급성 골수성이고 급성 림프구성. 요거는 이제 어린이일 경우가 많겠죠. 여기도 한 가지 세포가 너무 많고 획이 너무 크죠. 이런 것들은 림프구성 이제 백혈병. 이제 골수성 백혈병, 림프구성 백혈병. 뭐 어쨌든 간에 이 한 화면에서 한 슬라이드에서 거의 뭐 요게 이제 적혈구인데 적혈구 숫자만큼이나 백혈구가 많다. 이거는 적혈구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이러면은 이거는 이제 백혈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저도 그 의과대학 다닐 때 이 백혈병 공부할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사실은. 지금 이게 한꺼번에 이제 백혈병들을 나눈 건데 제가 의과대학 다니면서 정리한 것들이에요. 이게 이제 백혈병의 큰 내용만 한꺼번에 딱 정리한 겁니다. 이거 다 하면 안 되겠죠? 지나가고. 자, 백혈병 중에서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백혈병 중에서 아까 요런 혈액 내에 적혈구가 가장 많지만 이제 백혈구가 약 한 5%에서 10% 정도 되는데 이 단핵구, 대식세포, 그 다음에 림프에서 트레이닝을 받는 림프구, 그 다음에 안에 과립. 아까 과립구 얘기했는데 과립구 안에 그 과립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얘네들이 선천 면역이고 얘네들이 본투비 경찰이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무기가 들어있지, 무기가. 경찰인데, 뭐, 곤봉, 또 요새는 뭐 전자총, 뭐 아니면 진짜 총, 뭐 뭔가 나쁜 놈들을 잡을 만한 무기가 들어있는 게 이 과립구입니다. 과립구 안에 대표적으로 뭐 그 산화물질. 그래서 효소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외부에서 침입한 물질을 만나면 그런 것들을 파괴하는 그런 무기가 들어있는 게 이제 과립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단핵구 중에서 이게 대식세포로 가는 것도 있고 아까 수지상세포 이렇게 가는 것도 있다고 했죠. 대식세포가 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엄청 잘 잡아먹습니다. 림프구는 이제 T세포, B세포, NK세포. 요 T세포는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T세포 중에서 요 B세포를 좀 도와주는 애가 있고 실제로 지가 또 잡아먹는 애들이 있고 T세포 자체가 지가 경찰이 되는 애들 그 다음에 약간 첩보를 알려주는 애들 이런 애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첩보를 알려주는 애들을 헬퍼셀 그 다음에 지가 직접 때려잡는 애들을 사이토톡식 T세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세포독성 T세포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NK셀 자연산의 세포 이런 애들도 직접 잡아먹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과립구는 호산구, 호염구, 호중구 이렇게 나눴었죠. 주로 이제 호산구는 대체로 아까 그 알러지나 또 기생충 감염 이런 거 있을 때 호산구가 많아진다고 했죠. 호염구는 뭐 이렇게 넘어져 가지고 상처가 나 가지고 거기로 세균이 들어올 때 또는 뭐 이물질이 들어올 때 하여튼 염증만 생겼다 하면 호염구가 많아집니다. 호중구가 하여튼 이 세균이랑 바이러스를 제일 잘 잡아먹는 제일 대표적인 면역세포입니다. 호중구. 그래서 이 사이즈를 비교하면 그래요. 호중구, 대식세포는 말 그대로 제일 크죠.
그 다음에 단핵부에서 나온 수지상세포, 자연살해세포 이런 것들이 세포를 직접 공격하고 잡아먹습니다. 얘는 이제 첩보 역할을 하는 거죠. 첩보를 갖다 주는 거죠. 면역력 높이는 생활습관. 이거는 간단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